대부분의 재산 혹은 재산적 가치가 가장 높은 상속 재산을 아들한테만 다 몰아주고 따님들이 못 받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되돌려 놔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안녕하세요. 신은정의 신신당부의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유사한 건들로 문의를 주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돌아가신 분이 없는 케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후견 사건과 관련된 부분인데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시는 사건인데요. 보통 어머니나 아버님이 연로하시고 치매가 점점 중증으로 갈수록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시거든요. 근데 자녀 중에 한 분이 그런 거를 조금 이용해서 어머님, 아버님의 재산을 본인 앞으로 증여를 받는다든지 이러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증여가 됐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알고 이걸 어떻게 되돌려 놔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라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상속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살아 계신 분이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됐다라고 해서 요거를 되돌리는 소송을 하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소송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소송도 소송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후견 개시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분이 지금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상적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를 도와줄 후견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후견 개시를 하셔야 되고, 후견인이 이분을 대리해가지고 소송 대리 허가를 받아서 증여된 거를 다시 돌려오는, 소유권이 드는 게 말소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다 명의가 바뀌고 사망 당시에 남아있는 재산이 없으면 저희가 유류분 반환 청구나 돌아가신 후에 그 증여가 무효다라는 소송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게 사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증여가 무효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살아 계실 때 이분 앞으로 재산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게 나중에 추후에 상속 문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전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했었잖아요. 그것과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같이 진행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고, 최근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 아버님에 대한 재산 상속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자녀들이 5명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 상속인들이 어머니가 다른 상속인들이었던 거예요. 어떤 한 분은 아버지도 달랐던 거죠. 아버님이 재혼을 하셔가지고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 재혼한 배우자와 이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그리고 어머니가 데려온 자녀, 재혼하신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직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자녀가 있었어요. 이 아버님이 내 자식으로 키우겠다라고 해서 친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신 거죠. 이렇게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 의뢰인은 어머니가 제가하면서 데려온 자녀이셨던 거예요. 그럼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피고? 그쵸. 처음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 소장을 받으신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상속에 관련해서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안 된다, 상속재산 분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저희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소송을 접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소송이 상대방들한테 다 송달이 되고, 얼마 뒤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배우자와 아버님 사이에 태어난 오빠들이 자녀를 상대로 너는 우리 아버지 자식이 아니잖아, 상속에서 빠져야지 라고 하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하는 도중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 소장을 받고 이 사건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상속인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결과에 따라서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본인도 아버님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재가를 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과도 한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왔었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교류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친자가 아니지만 이제 와서 이런 이유로 내가 상속인에서 배제된다는 게 굉장히 억울하신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피고도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비록 친자가 아니다라는 거는 유전자 검사로 확실하게 나왔지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가족관계를 실질적으로 형성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출생신고는 입양 신고로서의 효력이 있고 실질적인 입양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고 청구 기각해달라라는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졌고 저희는 상속인 지위를 유지를 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다시 재개해가지고 상속을 받으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 일부는 일단은 어린 시절에 같이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초본상의 주소지가 돌아가신 분과 이분이 같이 되어 있었는지, 전입신고가 한 집에 되어 있었는지, 그 다음에는 이분의 대학 졸업식이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을 한 내역이 있는지 그런 것들로 확인을 다 하는 거죠. 이분은 사실 가족에서 배제되고 나의 어떤 어린 시절이나 이런 게 좀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하시는 케이스인데 많은 비율로 유류분 소송의 원고들이 따님이신 경우들이 많고 피고가 이제 아드님이신 경우들이 좀 있어요. 워낙 예전부터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때문일 것 같은데 대부분의 재산 혹은 재산적 가치가 가장 높은 상속 재산을 아들한테만 다 몰아주고 따님들이 못 받으셔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아들한테만 주면 아들한테만 소송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아들, 며느리, 손자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다 피고로 넣어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케이스는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는 케이스인데요. 사실 당사자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법적으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만 불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가셨을 때나 돌아가시기 전에나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